오늘은 에올리언 하프 쇼팽 에티드 OP25의 1번을 레슨 받은 내용을 좀 정리해볼까 합니다. 이 곡은 멜로디 라인이 오른손에 새끼손가락, 5번 손가락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끼손가락은 힘이 어떻게 보면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얘가 자칫하면은 좀 다칠 수도 있고, 왜냐면 멜로디 라인이 새끼손가락에 있다 보니까 그럴 확률도 높고, 또 하나는 너무 진릭해서 쳐서도 안 되고, 최대한 이 손가락이 여기 날과 함께 합체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손가락이 여기까지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날도 같이 써줘야 됩니다. 날에 여기 힘이 너무 없다, 근육이 너무 없으면 이 곡은 사실 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강화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칠 때는 손가락으로 세게 누르라는 게 아니라 그럼 때리는 소리가 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치는 게 아니고 팔 전체로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하고 풀고 하고 풀고. 근데 여기서 지금 칠 때 뭔가 이렇게 바로 누르는 게 아니라 새끼손가락이 건반을 만진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렸어요. 팔에 무게를 내렸거든요. 만지고 내리고 만지고 내리고, 이거를 반복하는데, 왜냐면 흑건이 주로 멜로디 라인이 흑건에 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미끄러지거나 미스터치가 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데들은 이렇게 여기 미하다가 시로 가는 경우, 여기 음정이 거리가 넓어졌잖아요. 이렇게 해서 도약이 좀 있는 부분들은 잘못하면 오타가 나기 쉬우니까 미를 눌러서 시를 충분히 느끼고 그 다음에 무게를 내리라는 거죠. 그게 포인트였어요. 그게 포인트고, 또 하나는 무게를 내리고 바로 풀어야 된다는 거. 그걸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치는 무게를 싣고 푸는 거는 당연히 맞는 건데, 이 에올리언 하프 같은 경우도 여지없이 그런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풀면 다른 손가락들은 그냥 진짜 늘어져 있는 상태로, 이거 팔을 갖다 놓고 이렇게 쳐야 되는데 생각보다 음량이 많이 나와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여리개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쳤었는데, 이렇게 치니까 교수님이 멀리 있는 청중들한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냥 웅웅거리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최대한 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때리는 소리가 아니라 최대한 음색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내주는 게 좋으니까 그거를 유의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꺼야겠다. 너무 추운데.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연습을 했는지 한번 좀 해볼게요. 먼저 이제 그 멜로디가 중요하니까 멜로디 라인이 어떻게 연습을 할지, 페달을 밟고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페달을 밟고 풀로 밟아서 여기서 한번 바꿔주고, 저는 이제 이거를 할 때 처음에는 멜로디 라인을 그냥, 원래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먼저 하지 말고 멜로디 라인을 귀로 익혀놔야 돼요. 귀가 이음까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멜로디에 최적화된 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멜로디 라인을 계속 쳐가지고 익혀놔야 된다는 거죠. 페달 바꿔서 여리게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때리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좀
강하긴 한데 좀 맑은 소리가 나줘야 된대요. 도가 더 나와줘야 돼. 라, 시. 이렇게 강한 소리를 낼 때 이 나를 써줘야 되거든요. 새끼손가락에 나를 이용해가지고 좀 쳐줘야 되는데, 새끼손가락이 사실 손가락 중에서는 좀 가장 연약한 손가락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곡이 또 하필이면은 5번 손가락, 오른손의 5번 손가락에 멜로디 라인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새끼손가락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치기가 수월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칠 때는 손가락의 힘보다는 이 날과 이 팔의 무게를 떨궈줘야 되는 게, 이게 관건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날도 하나의 새끼손가락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써주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좀 점점 강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때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무게를 최대한 하다 밀어서 건반을 좀 밀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일단 해주고 이제 왼손이랑 같이 해볼게요. 아이고, 다시. 좀 소리가 피아노 소리가 좀 이상한데? 이제 점점 또 세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제가 어깨랑 이 여자들이 이제 속옷을 입었을 때 그 브레이저 끈, 이 부분이 어깨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좀 휘어서 어깨가 좀 앞으로 나와 있는 구부러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코어를 펴도 여기가 이렇게 수그려지니까 소리가 좋지가 않다고 하셔서 여기를 좀 피는 연습을 많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를 펴주고, 네, 펴서 좀 릴렉스된 상태, 몸이 좀 편안하게, 코어에는 이제 힘이 들어가 있지만 그런 상태를 유지해서 팔을 좀 써서 해야 되고, 시선이 제가 너무 좀 습관적인 게 상체를 좀 이렇게 움직이려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고정은 아니지만 쓸데없는 행동을 많이 줄이면 소리가 많이 그만큼 좋아질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좀 유의를 하면서 좀 쳐보려고 해요. 그리고 다리를 코치를 해주신 거는, 제가 왼쪽 다리를 좀 이렇게 치려고 하면 이렇게 뒤로 빼고 치거든요. 지지대를 뒤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뒤로 해야지 좀 뭔가 이렇게 사람의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좀 치면 강한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치자마자 이 곡은 지금 처음부터 세게 칠 필요가 없는데 다리가 움직인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전혀 필요 없는 행동이다. 어차피 여기는 소프트 페달을 밟아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리를 그냥 편한 상태로 11자로 그냥 이렇게 놔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다리도 좀 제가 오늘 지적을 좀 받았어요. 그러면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페달을 밟고 들어갈게요. 강하게, 여리게, 다시 페달 바꿔서 여리게. 여기는 좀 늦게 타이밍을 약간 늦게 잡아라 라고 하셨어요. 들어가는 건반 치는 타이밍을 바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지고 확인하고 우리 쳤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더 확인해 달라고. 왼손도. 네, 여기서부터 전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강하게, 약하게.
이거를 제가 자꾸 여리게 쳐요. 도가 또 소리가 이상해가지고 더 소리가 안 나네. 좀 늦게 타이밍을 강하게. 자, 여기서 한 장 멜로디 라인만 일단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가 문제인데, 손이 작은 사람들은 사실 이게 도약이 잘못하면 엄지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이 엄지를 이렇게 쳐줘야 되는데, 이 엄지가 이게 좀 편한 포지션이 아니라 밑까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멜로디는 5번 손가락, 엄지는 그 바로 팔도 아래에 있는 미를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옥타브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꾸 엄지에 힘을 줘서 얘를 쳐야 되겠다라는 저 강박이 생기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거 칠 때 이렇게 약간 다운되는, 엄지가 다운돼가지고 되게 음이 강조된 듯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절대 하면 안 되고 엄지가 그냥 갖다 대는 느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멜로디에서 힘을 썼잖아요. 힘을 풀고 이렇게 갖다 대야 된대요. 여긴 좀 더 나와야 돼요. 왜냐면 파가 가야 돼서.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엄지는 가뜩이나 힘도 세고 또 뻗어서 가야 되다 보니까 자꾸 뻗는다는 것 자체가 힘이 이미 들어가는 거다 보니 자칫하면은 양손의 밸런스도 안 맞을 뿐더러 이 음이 너무 도드라져 버려서 멜로디 라인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알려주셨냐면은, 먼저 왼손을 해보면 이 패턴이거든요. 이 패턴인데 이거를 여기가 또 10도예요. 그쵸? 10도죠? 10도인데 심지어 더 내려가 있어. 더 내려가는 싶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약이 사실 손이 크면 당연히 유리할 거고, 손이 작다면 어쨌든 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할 때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쓰는 게 맞는데 로테이션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약간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왼손을 돌아줘야 되고, 얘는 반시계 방향, 약간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했거든요. 돌리면 절대 안 된대요. 돌리지 말고, 맞죠? 그냥 이렇게 진자 운동하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불을 이렇게 다시 덮어주는 느낌. 그냥 이렇게만 움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만 움직여서 해야지, 이거를 이렇게 해버리면 벌써 이게 여기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생겨서 나중에는 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스터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여기는 4번으로 하는 것보다 저는 3번이 편해서 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저 이렇게 해안도 생활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그냥 이런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모였다가 이렇게 가는 느낌이래요. 양손 이렇게 갔다 이렇게 모이는 느낌? 뭐였죠? 흩어지고. 근데 이렇게 왔다가 모일 때는 힘이 빠져 있다가 이 힘들이 이쪽으로 가면서 더 실려요, 무게가. 팔에 힘을 실고 풀고. 약간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모였다가 다시 가고 모였다가 다시 가고 이렇게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예전에는 음량, 그러니까 이 음의 세고 약함을 표현을 할 때는 저는 당연히 손가락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팔이나 이런 동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힘을 좀 적게 이렇게 세게 누르면 센 소리가 나고, 덜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덜 누르면 절대 안 되고, 이거는 진짜 건반의 파닥이 정말 더 밑에를 느껴줘서 쳐야만 이 라인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부분 이렇게 그냥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치면은 누르다가 만나는 거예요. 누르다가 말기 때문에 청중들한테 전혀 들리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느껴서 여기는 제가 교수님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왼손은 레 내추럴로 해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고, 오른손은 이렇게 해서 이게 약간 크로스가 돼서 이렇게 속으로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이거 왼손으로 서 바꿀게요. 이렇게. 어차피 소리 같으니까. 이거나 같잖아요. 너무 괜찮아, 해. 여기서도 그런 부분이 또 나와요. 원래는 이렇게 크로스가 돼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돼서 여기도 크로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않게 그냥 여기도 그냥 서로 편하잖아요. 갈 길 가고 자기 할 일 하면서 네, 이렇게 그냥 하기로 했고요. 여기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강건으로 연습을 해야 될 거는 팔무게를 실어서 건반 밑을 좀 느끼고, 여기 손가락을 칠 때는 대부분 이제 여기 이 손톱 밑보다 조금 더 아래 살 여기로 이렇게 치는데, 이걸 할 때는 그냥 꼭 그렇게 하면 된다. 손가락 안 세워도 되니까 이 날을 조금 써서 쳤으면 좋겠다. 너무 세우지 말고. 여기 전체 손가락 전체를 그냥 써라 이거예요. 그리고 치고 힘을 풀고, 특히 이 엄지에서 힘을 완전히 빼지 않으면 그냥 경직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리 가서 뻗어 있으면 안 돼요. 접어서 놓고 펼쳐서 쓰고 또 접어놓고. 그 건반을 미리 준비하는 게 맞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패턴으로 끝까지 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엄지를 계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리 뻗어놓으면 너무 아파서 칠 수가 없게 돼요. 그럼 곡이 당연히 빨리도 못 가게 되고 소리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엄지를 힘을 풀고 접어서, 안 쓸 땐 접어놓고 쓸 땐 다시 빼서 쓰고 이렇게 하는 걸 얘기를 하셨어요. 써서 쓸 때는 빼놓고, 그리고 이걸 칠 때는 약간 패턴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데 팔꿈치가 너무 붙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약간 좀 뭐랄까 쪼다처럼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반경이 좁아지기 때문에 손목 다치기 쉬우니까 여기를 절대적으로 겨드랑이를 풀고 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되게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여기를 좀 펴고 어깨 펴고, 네, 견갑골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를 조금 등 근육을 펴가지고 좀 이렇게 좀 긴장 상태를 좀 푸는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한 게 되게 잘 골랐다 곡을. 근데 본인께서 골라주시긴 했죠. 왜 잘 골랐냐면은 제가 그러니까 뭔가 사람마다 좀 특화된 곡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이제 추천해 주시는 곡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곡이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유를 물어봤더니 일단은 음색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는 편이어서 더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무게를 제가 처음에 뵀을 때 첫 시간에 제가 교수님 저는 무게 떨어뜨리는 거랑 힘 푸는 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이 곡을 하면 좋겠다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딜 봐서 힘을 푸는 게 나오지 했는데 나오더라고요. 이제 여기 치고 풀고. 근데 모든 에뛰드가 다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친 음들은 다 힘을 풀어야만 통증도 없고 좀 오래 끌고 갈 수 있고 그런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것도 그렇다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제가 하는 연습이 이렇게, 전 약간 이런 연습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무게 떨고 풀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랑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아.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마디로 새끼손가락을 강화하고 새끼손가락 치고 힘 풀고 새끼손가락에 힘을 푼다기보다는 다른 손가락들, 이게 되게 자유롭게 풀려 있어야지 칠 수 있어서 그렇게. 음량을 내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세게 눌렀다 덜 눌렀다가 아니라 누르기 끝까지 누르는데 이 나머지들이 풀려 있으면서 이렇게 약간 밀어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힘을 풀 때는 힘을 줬던 방향으로 풀어라 라고 하셨어요.
힘을 제가 지금 요 방향으로 좀 밀었으니까 이렇게. 그럼 요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여기도 지금 보면 엄지가 나와버렸어. 되게 천천히 연습을 하고 또 하나 알려주신 거. 원, 투, 힘 풀은 상태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원, 투를 세래요. 원, 투, 빨리. 여기는 왜 빨리 하라고 했냐면 제 생각인데 한 에너지로 이걸 쳐라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치라는 게 아니라 한 에너지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걸 연습시키셨고, 두 번째는 얘를 치고 손가락으로 치라고. 손목이나 팔에 도움 없이. 대신 이 미는 멜로디는 옛날에 제가 녹턴 할 때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쳐야 되나 봐요, 이거.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연습 방법대로. 그리고 이걸 칠 때 우리가 사실 칠 때는 이제 실제로 빨리 칠 때는 이렇게 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푸는 동작을 너무 길게 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느리게 칠 때는 풀어주는 것까지 공부를 해놓고 나중에 빨리 칠 때는 이 동작이 저도 모르게 빨리 치면서도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니스트들이 막 이렇게 풀면서 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본인이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알아서 푸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나왔어. 이렇게 하는 걸로 일단 배워놨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리듬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오른손이 원래부터 6개로 나왔어요. 이렇게 맞춰가지고 딱딱 맞죠? 오른손 양손 싱크가 다 맞는 이 6개 음이 갑자기 이제 중간으로 가면서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5개로 바뀌어요. 이렇게 나가다 이제 5인다 눈표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는 2에 3표로 해야 되나? 세짓단표가 2개가 합쳐진 거였네? 6깃단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교수님이 얘기한 거는 이거를 뭐 하나씩 껴 맞춰가지고 막 5대 6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냥 이런 식으로 너무 이 폴리리듬에 너무 막 돼가지고 막 이거를 뭐 어떻게 하지 막 여기 사이에 껴서 맞춰야겠다 이러지 말고 그냥 감으로 그냥 치던 대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또 다음에 6대 4가 나와요. 이게 이 부분이 나오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가 맞죠? 여기만 맞춰주면 돼요. 여기랑 그래서 여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다시 이제 싱크가 맞아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마디에 임시표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빨리 익히려면 패턴을 어떻게 정해줬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뭐 알고 쳐서 한 번에 어떻게 좀 잘 치는 것 같은데 2번이나 한 번만 이렇게 치긴 했는데 이게 사실은 잘 안 들어왔었어요. 저도 이거 5번 치고 레슨 받은 거여가지고 뭔가 지식도 없이 가서 이게 이 부분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펼치 나오면 됐죠. 그 다음 여기도 이게 하나였고 원래 이게 하나고 2개고 3개 이거였는데 이게 또 왜 갑자기 안 되냐? 당황스럽게. 이거를 패턴을 일단 분석을 할 때 초견이든 뭐든 패턴을 볼 때는 이걸 하나로 보지 말고 6개를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되게 쉽죠 느낌이.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얘가 4개로 보는 거예요. 여기를 분사나옴, 그러니까 아르페지오처럼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패턴을 해버리면 들어오는 것도 빨리 들어오고 완보할 때 되게 유리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알려주셨고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는 뭐냐면은 이제 본인께서 초견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쓰셨나 봐요. 초견 관련해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가르치고 또 초견을 하는 다른 특별한 방법 같은 거를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티칭을 좀 잘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는 이제 홍 과장 되게 레드 과장은 그렇게 초견 나쁜 편 아니야. 괜찮아. 괜찮은데 이 곡을 그냥 끝까지 빠르게 한번 페달 밟고 그냥 한번 쳐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연습을 좀 해봐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원래 그렇게 쳤었거든요. 이렇게 깊게 막 치지 않고 그냥 한번 후딱 치고 그냥 아유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뭐 다른 거 하나씩 이건 또 어떻지 다른 것도 해보고 막 이랬던 패턴이었는데 아무튼 이거를 그렇게 치라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했어요. 이래서 오늘은 요만큼 레슨을 나갔고 네 오늘은 요 정도만 해보고 한번 배운 데까지 한번 쭉 쳐볼게요. 먼저 하고 이 정도까지만 해보고요. 그래서 일단 포인트 다시 정리하면 이 곡은 5번 손가락, 오른손 5번 손가락에 주 멜로디가 있으니까 귀로 이 멜로디를 끝까지 경청해서 들어서 쳐야 하고 두 번째는 엄지의 힘을 무조건 풀어서 갖다 대는 방식으로 절대 에너지를 엄지 쪽으로 쏟아서 다운이 되는 그런 음색이 나오면 안 되는 걸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너무 손을 막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는 거 별로 안 좋고 안 치면 접어놨다가 칠 때 엄지를 빼고 다시 접어놓고요. 이걸 연습을 많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너무 뻗어 놓으면은 얘가 경직되니까 좋지 않다는 거. 이렇게 해서 주의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